우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전날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우리 증시, 오늘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을 앞두고는 잠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크게 출렁이는 오늘 시장,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투자 뉴스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전날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지만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67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과급 충당금 비용으로 인해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기존엔 2분기에 24조 원 규모의 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했으나 최종 노사 합의 결과 성과급 지급률이 기존 가정치보다 12% 낮은 10.5%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기존 전망치인 67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상향한다며 현재 주가 대비 약 9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가 조만간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 경영성과급 지급으로 90조 원에 육박하는 4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주가치 재고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시가총액 1위에 복귀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 5% 오른 32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켓헬스케어가 미국 100% 자회사 나스닥 상장 임박 소식에 기대가 집중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로켓헬스케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에 설립된 미국 100% 자회사인 로키드 아메리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상의 기준 공모가를 적용할 경우 로켓 아메리카의 예상 상장 시가총액은 약 4천억 원 규모로 상장이 완료되면 로키드 아메리카는 국내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의 자회사 중 최초로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키드 아메리카는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공모 배정 및 공모가 확정, 주식 거래 개시 등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켓헬스케어 관계자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본과 글로벌 공신력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선점과 기술 상용화를 적기에 완수해 세계 장기 재생 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로켓헬스케어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헬스케어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뒤 계속 상한가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48,000원 선 유지해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채권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주식 시장에선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전보고서를 통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에서 채권 자금은 완만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주식 자금은 순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1월에서 5월 중 세계 국채지수 편입 대상인 국고채를 175억 7천만 달러 순매수했고 통화안전증권 등 국고채 이외의 채권은 99억 4천만 달러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일본계 투자자의 국내 채권 투자가 4월 이후 크게 늘었으며 대부분 연기금 중심의 세계 국채지수 추종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며 5월 말 기준 누적 순매도 규모는 799억 5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3월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2월과 5월에는 글로벌 펀드와 연기금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의 경우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매도세가 강화됐고 2월과 5월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펀드 및 연기금의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으로 매도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장 여전히 추가 상승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수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뛰어오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또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정의 출발도 2대1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변화무쌍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편입도 안 됐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입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에 주목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제 보셨죠? 엄청난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고 이 외에 다른 반도체 소부장이나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다운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좀 바꿔줄 수 있는 트리거는 일단은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는 6월 25일 내일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3분기,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정도로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아니면 매출 총이익률이 나올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측에서 지난 분기 때 말했던 가이던스 수치는 매출이 335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의 평균 예상치는 이거보다 약간 높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47억 달러. 그리고 저는 JP모건의 전망치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JP모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마이크론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 시장의 예상치를 더 뛰어넘어서 381억 달러까지 매출이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도 보이시죠? 80%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JP모건은 가장 또 높게 수치를 잡아서 83%대까지 나올 것이다. 주당 순이익, EPS는 20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시장의 컨센, 지난 분기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일단은 시장이나 JP모건이나 투자은행들은 다 눈높이를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매출도 10%, 그로스 마진도 1.7, EPS도 한 13% 더 높게 눈높이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3분기 실적, 이번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분기에는 잘 나올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가이던스, 지금 이렇게 제가 다 빈칸으로 표시한 이 가이던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분기에 매출, 그로스 마진, EPS가 어느 정도까지로 나올 것이다라고 스스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반적인 D램이나 반도체 시장이 어떤지를 대략 우리가 온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 평균은 400억 달러를 이제 넘어갈 것이다, 다음 분기에.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464억 달러까지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죠. 그로스 마진 84%대까지, EPS가 28달러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년 EPS 전망치, 그리고 내후년 EPS 전망치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눈높이가 정해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EPS 전망치가 보시는 것처럼 내년을 기점,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기점에 갑자기 지금 단위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100달러대, JP모건은 가장 높게 148달러대까지 EPS 나올 거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168달러대까지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하잖아요. 포드 PER.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포드 PER.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만약에 EPS가 28년에 168달러가 나오면 EPS 포워드 PER 추정하면 얼마 나올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2028년 EPS 168달러로
예상을 했던 것들을 가정을 하고 현재 주가 1,500달러 근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포워드 PR이 9배로 떨어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늘 10배, 11배 나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PR이 높게 계산된다. 주가가 더 높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PER이 10배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의 성장 속도가 주가의 상승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온다라는 게 그대로 반증인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2028년까지 만약에 이런 정도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 슈퍼사이클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인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가이던스 전망치를 매우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고 시청자분들도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장기 공급 계약이 과연 이번에 공개가 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 LTA,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SCA라고 이름이 좀 바뀌더라고요. 스트래티지 커스터머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 구조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거죠. 계약 기간이 3에서 5년, 선불금을 미리 주는 계약, 그리고 고정 물량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가격도 일부는 고정을 하고 일부는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변동을 주는 이런 식으로 장기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회사와 SCA 이 어그리먼트를 체결했을지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 비트 출하량이 고정이 되면서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반도체나 디램 가격의 가격 상승에 또 하나의 불을 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SCA 장기 공급 계약이 실현이 되면 디램 현물 시장의 영향력이 약간 줄어들게 되고 가격 변동성은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서 실적은 안정적으로 찍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SP, 이 반도체 칩 가격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시 실적에 영향을 주면서 더 긍정적인 EPS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지금 예상하기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D램 ASP 평균 단가가 44%는 올라갈 것이고 낸드도 45% 넘게 올라갈 것이다. HBM도 HBM이지만 지금 D램, 낸드의 가격이 극대화되면서 이익률을 더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CI 추가 체결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내일 실적 발표할 때 잘 들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살펴볼 것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전남 쪽에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만들 것이다. 정부에서 어쨌든 추진하고 압박을 넣으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전남 쪽에 투자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캐펙스 투자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할 것이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250억 달러 올해 이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과연 이런 투자가 계속 이어질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캐펙스 투자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캐펙스 투자의 액수가 나오게 되면 이건 사실 주가나 앞으로의 실적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시클리컬 업종으로 봤을 때 과도한 캐펙스 투자나 시설 설비 투자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증설 투자는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 내후년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캐펙스 투자,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시설 투자에 얼마나 자금을 쏟아붓는지도 마지막으로 잘 보셔야 할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렸으니까 내일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체크해 보시죠.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좌절됐다. MSCI는 2026년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원화 환전의 제약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 개방과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규제 완화가 서류상 조치에 그쳤을 뿐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는 부족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진국 지수 승격을 위한 첫 단추인 관찰 대상국 진입에 실패하면서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당분간 멀어졌다. 최소 1년 이상의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선진국 지수 최종 편입은 아무리 빨라도 수년 뒤에나 기약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자금의 유입 통로가 막히면서 국내 증시의 고조된 피로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제의 엄청난 급락 이후에 만회를 하려고는 하는데 다 지금 만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돈이 될 수 있는 돈 되는 sek터 테마 첫 번째로 손창현 팀장의 선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봇 섹터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지금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10%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하이닉스는 좀 버텨주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이나 섹터는 전부 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중에서 또 많이 떨어진 게 이 로봇입니다. 6월 초에 또 젠스랑 CEO가 왔을 때 그 고점에 대비해서 또 많이들 떨어졌는데, 자, 로봇주들은 오히려 지금 좀 기회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네.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한 그런 투자 매매도 좀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네네. 중국에 대한 그 로봇 관련된 부분의 수입을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장 초반부터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 침해를 이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중국 쪽에서의 사업, 어떻게 보면 태양광도 그랬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그런 기술도 미국 쪽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보면 하나의 또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LG그룹의 사장단들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쌈소 그런 이제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좀 방안의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수직 계열화를 이미 양호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수직 계열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부품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만들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로봇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있지만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어제 또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또 더 투자하고 성장시켜야 할 산업으로 로봇을 피지컬 AI를 또 꼽은 것도 또 하나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좀 볼게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화신이라고 하는 화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인데 여전히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피지컬 AI 쪽에 대한 그런 부품을 공급을 하는 쪽에 수혜를 얻고 있는 그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이 로봇 바디 모듈에 대한 확장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기존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 부품에서 피지컬 AI 쪽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좀 저평가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 이제 방한 젠슨왕 CEO의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에서 가장 좀 큰 수혜가 됐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쪽에서 로봇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정책 성과 관련돼서 이 두산 로보틱스 대표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수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인베스트먼트에 출자를 하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 인베스트먼트가 AI 밸류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두산 계열사들의 좀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동반이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단기적으로 많이 고점에서 밀렸고 이슈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단기적인 반등은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와 화신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로봇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뭘까요? 역시 이제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죠. LG 그룹주에 네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 쪽 관련돼서 쌈소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그런 결과물이 없는데 이번에 본사를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는 피지컬 AI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나올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가전 쪽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하나둘씩 나오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형 액침 냉각에 대한 그런 관련 수주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쪽의 감속기를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피지컬 AI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것도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아웃퍼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보합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20만 원 내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LG전자, 뭐 젠슨왕은 방한한다고 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계획들 어떤 로봇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LG전자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제약바이오 섹터를 오늘 또 주셨네요. 오늘 시장이 뭐 왔다 갔다 막 좀 출렁이는데 눈에 띄는 건 확실히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그냥 수급이 돌아서 오는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은 좀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닥 시장이 부진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이게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역대급에 대한 개최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뭐 ADC라든지 약물 접합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AI 신약 관련된 부분 거기에 이제 CDMO 관련된 위탁 생산까지 뭐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국내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붐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하반기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바이오 제약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 그리고 빅파마의 기술 수출이 여전히 좀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 거기에서 성과를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보면 크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는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도 많이 조정을 받아서 쉬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벤트가 열리고 있고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좋은 개별적인 회사들의 또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텐데 오늘 뭐 사실 또 아침에 알테오젠 관련된 뉴스 뭐 기술 수출 뭐 또 큰 거 하나 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는 이제 알테오젠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네.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대표님이 올해 기술 수출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본격화되면 작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그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올해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본격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알테오젠을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뭐 지금 시점에서 9%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고 네. 그리고 오늘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한 35만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서 알테오젠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뭐 기술 수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뭐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역시나 하반기에 다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고형암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유방암 관련돼서 임상이 좋은 데이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기술 수출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고형암 관련돼서는 길리어드 그리고 다이치, 상교, 머크 등과의 뭐 계약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이어진다고 보면 거기에 있어서의 수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26만 원 갔던 주가가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네. 50% 넘게 하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부각이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오늘 뭐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뭐 14만 원 정도 시점이 잘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한 17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하나씩 봤는데 뭐 둘 다 가격이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도 크게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리를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는데 네네네. 여전히 이제 CDMO 관련된 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조 파업에 대한 완화가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7월 초에 법원 가처분 신청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조만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바이오 USA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러면 중국향 관련돼서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 CDMO 기업들이 수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공장 증설에 이어서 6공장까지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캐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크레들지 화이자 그리고 일라이 일리 등도 동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지금 못 찍어내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공장에 대한 증설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수익 캐시카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134만 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봐야 될 거냐. 1차적으로 앞선 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150만 원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만 원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을 오히려 이제 좀 기회를 엿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도 지금 다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한번 그 중에서도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선정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엔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낙폭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장 초반부터 우리 증시 힘을 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3%대, 삼성전자가 7%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SK하이닉스는 현재는 하락 전환한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수도 모두 3%대 반등까지 해줬는데 그렇다면 지수 현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상승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0분 정도를 기점으로 8,570선까지 고점을 높여 잡았는데 이후에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보합권의 거래를 이어가다가 현재 0.34% 강보합권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파란불로 출발했는데 금방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고점을 높여 잡은 뒤에 보합권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0.14% 강보합권의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 지수 모두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조 6천억 원대 외국인 물건 팔아치우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현재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600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7,800억 원대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세로 바꿔 켜냈고요. 기관 역시 2,500억 원대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빨간불로 들어와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최근 들어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를락말락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이오 USA 2016 행사를 좀 소화해내면서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6.44%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로직스 이 행사에 있어서 위탁 개발, 이 생산 업체 쪽으로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한국의 관련 업계들의 물밑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려 이번 행사에서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 100여 건의 파트너링 미팅을 나흘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켓 헬스케어 오전부터 상한가 도달했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가 나스닥 절차를 걸치고서 나스닥 상장의 최종 절차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동제약은 이번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행사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외 협력사를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47% 상승하면서 17,200원 선의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행사장에서는 AI 기반 신약 개발 업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실리코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중추신경계 쪽의 물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이 바이오 USA 행사가 특히나 AI 쪽에 집중이 된 만큼 매수세도 얻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4.39%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ST팜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반사이익,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반사이익 기대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수주를 따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3.62%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특징 테마도 만나보시죠. 네, 건설입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죠. 경북 쪽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고 밝혔고요. 부산 기장에 신규 모형 원자로죠. SMR 1기를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원전 건설 쪽에 특혜, 이 수혜가 현재 건설 쪽으로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삼성물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이 관련해서 사업자로 좀 선정될 가능성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 사업자의 경우 지난번에 이 조건을 그대로 가져올 확률이 높은데 원전을 이 완공한 이 실적 순으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 컨소시엄 위주의 3강의 체제로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업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은 오늘 좀 유독 이 삼성전자가 매수세를 받아가는 상황인 만큼 지분 가치까지 부각이 되면서 5%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GS건설은 별개로 최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3조 원대 대규모 수주 사업을 확대를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이 있었는데 1%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우건설은 역시 1%대 빨간불, 현대건설은 오늘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현재는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L EN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대표 사업자로 선정되지는 못하겠지만 미실적 업체 중에 그래도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가면서 4% 넘는 강세로 현재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저와 짚어봤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 또 살펴봐야 할 종목들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동구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또 봐야 할 종목들 계속 저희에게 잘 코멘트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볼지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삼성물산입니다. 자, 오늘은 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가 좀 쉬고 부진하고 어제에 이어서 좋진 않은데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삼성우선주, 뭐 물론 다른 계열이긴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가고 에피스홀딩스도 잘 가고 삼성 그룹주들이 다시 또 약진을 하네요. 그 안에서 삼성물산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위를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좀
후달린 듯한 그러니까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급등락이 연출되는 과정, 특히 어제 이제 급락하는 과정 이후에 오늘의 반등의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도 SK 하이닉스는 안정을 못 잡고 엄청난 변동성을 변동이 보이고 심한데.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 에피스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고 네. 삼성전자 5%, 바이오로직스도 43.1%, 그리고 삼성생명 1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업들의 지분 가치만 약 한 159조, 160조 원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80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SK스퀘어 같은 경우 뭐 200조를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단순한 지분 가치만을 감안을 하더라도 삼성물산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용인에 이어서 뭐 충청도 그리고 호남권 전남에 이 소위 예. 그 반도체 소위 새로운 시설 투자라든가 뭐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도 광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땅 파고 뭐 다 하고 공장 짓는. 그렇죠. 뭐 P4, P5도 다 삼성물산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향후 뭐 이게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 사업도 알짜배기 위주로만 지금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 최소한도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그 대사업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또 이 관련돼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원전 또 추가적으로 건설한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한 어떤 투자 확대라든가 지원 이런 이 흐름에서 삼성물산 역시 원전 쪽의 테마성 그러한 움직임에서도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 뭐 지분 가치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쟁력 있고 실적 단위라든가 성장의 모멘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시가총액이 아직 80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난 5월 21일 날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모습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보이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 밀리거나 현재 가격에서나 없으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이미 1차 목표가 53만 원을 훌쩍 넘어갔다가 지금 밀렸는데요. 2차 목표가 61만 원.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가장 높게 보는 쪽들은 1차 65만 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60만 원 내외, 58만에서 6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본다라면 지금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목표가라는 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하는 과정에 갑자기 270만 원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목표가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50만 원 밑에 자리는 여러분들 부담 없는 자리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SK스퀘어 한번 뭐 체크를 해주셨지만 작년부터 해서 계속 SK스퀘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삼성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을 뛰어넘었듯이 과연 삼성물산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 삼성전자 지분 가치 여기에 삼성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거 여기에 원전 모멘텀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지금도 저렴하다. 삼성물산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갈까요? 두 번째 오늘 또 선전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랜만에 지금 10%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뭐 노이즈들이 좀 있었지만 네. 이걸 하나씩 좀 걷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일부 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뭐 가장 강한 그런 상승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종목별로도 좀 차별화되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 쪽들이 오늘 시장에서 최소 5%에서 10% 이상씩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알테오젠도 급등하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에피스홀딩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현상이 동반해서 하나의 어떤 빈집털이 현상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특허 소송이 연이어 승소를 하면서 머크사의 이 키트루다 SC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추가 기술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체 의약품이라든가 약물 접합 또 리보액산 치료제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그런 어떤 기술 수출 협업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도 직접 10여 개 기업과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계약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로만 그치면은 안 되겠죠. 그쵸, 이렇게 안 되죠.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올해 6월 달 다 갔고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역대 최대 계약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은 상당히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 알테오젠의 경우에 보면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41만 원과 42만 원 이러한 자리들이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그러한 특허 소송에 대한 승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감이 되는데 이때도 제가 41만 원, 2만 원을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계속 요 3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6월 초에 순식간에 이탈이 됐지만 곧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32만 원을 복구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1차 반등을 주고 다시 또 저항을 보이면서 밀리는 과정인데 32만 원을 회수시키지 않고 네. 오늘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도 다시 수반이 돼주고 그리고 또 기관들의 어떤 꾸준한 매수세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 급감된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도 실려주면서 양봉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는 32만 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뭐 굳이 쫓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자리를 중심으로 이하 가격에서는 1차 매수의 관점 32만 원 이탈되면 도망간다. 그리고 1차는 41만 원, 2만 원 정도를 일단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바뀐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주봉의 모습으로 보셔도요. 지금 현재 구간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이렇게 지지가 돼준다면 다시 한번 작년 11월 달에 최고가 자리 56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기틀은 41만 원, 2만 원이 안착해놓은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32만 원을 대드 잡고 41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장기간에 걸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홀딩의 관점이에요. 전혀 흔들림 없이 매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아주 전략을 자세하게 케이스별로 잘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가이드를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주들도 장 초반에는 아주 좋았는데 뭐 탄력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로봇주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로봇주들의 반등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로봇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사했죠. 네네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협동 로봇 탑5 또 북미 최대 로봇 전시회도 현재 내일까지 진행하는데 참석하면서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와의 그런 로봇 지능형 솔루션 협업 강화라든가 내년에 어떤 관련된 제품 상용화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대가 되고 사실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5월 중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단기간에 뭐 50% 넘는 이러한 그 급등도 연출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또 원위치 되면서 이탈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 10만 원이 안착되는지의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만약에 짧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그쳐가면은 매도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10만 원 안착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까지 마지막 종목 한번 10만 원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종목 레이더 종목으로 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